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토지 투자를 늘 고민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전문가님의 토지 상담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진흥구역 토지 매수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농업진흥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또 해제가 돼야 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질문이었을 거예요. 평택의 모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데 도로가 나면서 네. 그 토지의 내용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농업진흥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뭔가 당장은 활용할 수 없지만 그 토지가 지금 제한상에서 풀리게 되게 되면 토지의 어떤 그 수익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고수의 단계를 지금 여쭤보신 거예요. 일반인들은 많이 못 들어가는 들어가는 경우에는 몰라서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농업진흥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땅값이 쌉니다. 싸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이런 땅들이 있고 주변에 큰 게 생기게 되면 이거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 묻어 놓을까라고 했는데 그 묻어 놓은 게 이제 내 때가 아니라 다음 자식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제 요건만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도 나름대로의 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해제 요건 보겠습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농지를 진흥농지라고 하는데요. 자, 농업진흥구역은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했던 절대농지고요. 그리고 농업환경보호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상대농지,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위한 농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의 토지 해제 요건입니다. 해제 요건 보시는 대로 첫 번째로는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여건이 변화해서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남은 자투리 지역입니다. 두 번째, 동일합니다. 주변이 개발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토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림지역에만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지역, 녹지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신설 지하철 노선이 생긴 지역에 농경지를 간다고 하게 되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인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경지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은 해제 조건에 들어간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자,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가 중복된 지역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 현재 비농지인 토지로서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등 이 5가지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설명했을 때는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서 3만 제곱미터 이하 남은 자투리 땅이 돼야 되는데 자투리 땅이 아니라 더 넓은 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해제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숙지하고 계시면 농업진흥구역의 토지가 만약에 매물로 나왔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의 토지 해제 요건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한 환경평가를 한 결과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결론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막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는 사이에 껴져 있는
껴져 있는 그린벨트라고 하게 되면 해제 요건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민의 집단적 거주가 취락지구로서 자, 주거 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세 번째는 도시의 균형적 성장. 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 굉장히 좀 모호하고 애매해요, 내용이. 자,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유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납니다. 자, 도로, 철도, 하천, 개보수로 해서 동일하게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절된 토지입니다. 보통 그린벨트를 투자할 때 나름대로의 토지의 고수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지를 찾습니다. 막연한 것들, 정부가 신도시 지정하겠지, 주변에 하겠지, 그 주변에 풀리겠지, 신도시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린벨트는 안 풀리는 지역이 더 많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을 본다고 하게 되면 좀 구체적이죠.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책사업,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결론적으로 지자체든 국가에서 그 지역에, 이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때는 그 내부에는 그린벨트가 풀린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개발 제한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도로, 철도, 하천 개보수로 인해서 단절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 토지.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위 내용보다는 1번보다는 2, 3, 4번의 내용을 좀 가지고선 그린벨트 투자를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근린공으로 단절된 경우에는 단절된 토지의 면적이 14,000제곱미터. 지금 보시는 대로 집단 취락과 근린공원으로 있으면서 요거는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제 요건에 들어간다. 학교로 단절된 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절된 해제 13,0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단절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공공시설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단절된 토지의 사례입니다. 풀렸다는 얘기죠.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흥, 성남, 구리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학교 주차장, 공원 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공공시설이 지금 이렇게 요 면리로 들어갔고요. 공공시설이 들어가면서 보시는 대로 제외 면적이 지금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들어간 2만 1,000, 18,000, 2만 7,000, 19,000, 3,000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간 요 면적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풀린 면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가지고선 좀 요건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시고선 제가 볼 때는 물건을 보시는 게 좀 더 실수하지 않는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